제가 기사를 쭉 사다 보다가요, 벌써 한 2달 전의 기사를 제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25년 4월 3일자 기사인데요. 이때 말이죠. 그 하루인가 이틀 전에 프레드릭 플라이츠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프레드릭 플라이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트럼프가 1기 대통령을 할 때, 첫 번째 대통령을 할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죠.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엄청 센 사람이죠. 지금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2기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트럼프하고 통하려면, 트럼프와 소통하려면 이 프라이츠를 통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2달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종연구소의 포럼에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보도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길 희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위기에 몰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상황이 허락하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 상황이 허락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 잘 해결된다면 윤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 적도 있다. 잘 해결된다면, 기각된다면. 그때 다 그렇게 기각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후 이제 2달이 지나서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해결해야 될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선 관세 협상.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또 주한미군을 일부 축소하니 뭐니 하는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주한미군 문제,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것과 연동된 방위비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야말로 1대1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게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회피한다고 해결됩니까? TV 토론에서 김문수는 대통령이 되면 즉각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이는 똑같은 질문에 신중하게 천천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존과 수출경제 중심의 한국경제,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협상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돼서 복귀하면은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오늘 투표하실 때 대미 관계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맞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대통령 투표 선택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환기시켜 드립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해군 초계기의 추락, 그 용사들이 마지막까지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탈출기에도 포기하고 방향을 틀어서 추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해군 초계기가 한 대가 지금 추락하니까 다른 동일 기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15대의 해상 초계기 전체를 운항을 중단하고 지금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초계기는 적의 함정과 특히 잠수함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에요. 근데 이게 15대가 전부 운항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잠수함 마음대로 우리 쪽으로 내보내도 감시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미국이 즉각 초계기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이 초계기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합참의 이성준 공보실장이 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성준 실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계기 운항 중단에 따른 해상작전 대비태세 공백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함정 그리고 해상작전 헬기 등 대체 전력을 운영해 초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로는 태부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해경 초계기의 지원도 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추가로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미군 초계기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북 억제와 그것을 위한 경계 활동은 미국이나 한국이 거의 공동으로 관심사를 갖고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 해군 초계기 15대가 중지되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미군 초계기가 지원 배치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해경 초계기의 지원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해경 초계기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비행기에서 소나를 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설비가 없어요. 함정 감시 능력은 있지만 함정은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 밖에 있으니까 해경이 계속 비행하면서 해상에 떠 있는 함정을 감시할 수 있지만 물 밑에 있는 잠수함은 소나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데 해경 초계기에는 해경 경찰입니다. 초계기에는 그 소나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초계기를 지원 배치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선 막판에 짐 로저스가 이재명을 지지했냐 안 했냐 가지고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채널A가 짐 로저스와 직접 화상 인터뷰를 했군요. 짐 로저스의 화상 인터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 로저스의 말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 메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냐고 물어봐서 내가 비로소 한국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곧바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이게 채널A를 통해서 방송된 짐 로저스 회장의 육성 인터뷰입니다. 그러면서 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 선거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인을 지지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 로저스 회장과 이재명 측을 연결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평양과학기술대 교수, 이게 북한에 있는 대학 교수 송경호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니면 친북 주사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짐 로저스 회장이 몇 년 전에 소개로 한 차례 만났을 뿐 최근에는 연락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짐 로저스 회장은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나 인터뷰 지금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좀 똑똑한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걸로 짐 로저스 회장과 관련된 논란은 짐 로저스 회장의 직접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도 안산에서는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졌는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가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단원구입니다. 거기에 원곡동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원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모양입니다. 이 중국인들 중에는 중국인인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귀화 중국인도 상당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2024년 2월 기준, 그러니까 1년 전 기준으로 귀화한 사람이 24만 48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24만 487명이 전부 중국인 귀화인은 아닐 거고요. 외국인들 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귀화한 사람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귀화한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중국인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런데 그 중국인들이 귀화하지 않은 사람 합쳐서 이 원곡동이라는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 유세차가 유세를 하면서 중국말로 유세를 했어요. 중국말로. 이건 뭐 SNS의 동영상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이게 제가 뭐 중국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중국어로는 공동이라고 쓰는 모양입니다. 공통민주당. 리짜이밍. 종통. 예, 총통이에요. 대통령을 저쪽에서는 총통이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종통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리고 후보를 후선인 허우센런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공통민주당 리짜이밍 종통 허우센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어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측의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중국어로 사랑하는 원곡동 주민 여러분, 그러면서 공통민주당 리짜이밍 종통 허우센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 차량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중국어로 계속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요즘 동네마다 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런 차 못 다닙니다만,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여전히 중국어가 익숙한 대한민국 유권자한테 중국어로 호소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중국어 유세 차량을 돌렸겠죠. 예. 판단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든지, 아니면 살다 참 별 회개망측한 일이 다 있네 라고 생각하시든지, 그것은 유권자인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라는 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이게 허위사실이다 이러면서 막 역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동호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수원지방명령의 약식명령장을 아예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저도 약식명령장은 처음 보는데 여기 보면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상습 도박 그리고 음란물 유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024년 10월 31일 판사 홍연경 딱 이렇게 돼 있네요. 적어도 이재명의 큰아들 이동호라는 자가 상습 도박 혐의 그리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 재판에 붙여져서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수원지방법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는 것은 명백한 팩트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시의원, 광역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의원이 딱 한 명 있는 모양입니다. 딱 한 명. 그게 육정미라고 하는 여성의원인데 이 사람이 어제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나는 아마 제명될 듯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나는 제명될 될 듯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이재명을 비판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극렬하게 지지했다. 극렬하게. 이거 본인이 쓴 표현입니다. 극렬하게. 이재명 유시민이라는 책을 제 돈으로 30권을 사서 나눠주면서 혼신을 다했다. 그런데 대선 토론 때, 이게 지난 3년 전 대선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 토론 때 1호 공약인 기본소득을 슬그머니 후순위로 미루는 모습에 조금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나의 대통령은 이재명이었다. 3년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고 난 다음에 인천 계양을 지역을 송영길로부터 받고 또 다시 당대표에 출마하고 이해되지 않았다. 이 괴이한 느낌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날 90% 가까운 압도적 지지율을 보고 다시 그 괴이한 느낌이 살아났다. 뭔가를 비틀고 왜곡하고 겁박 아닌 겁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90% 지지라고 하는 게. 이 상황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괴담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맞아면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나 이재명 반대한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어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 좋다. 속이 후련하고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다. 다만 민주당 당원 동지들께 미안하다. 이렇게 어제 입장문을 밝혔어요. 어제 입장문을 밝히니까 오늘 조간신문에 뜨게 되는 거죠. 육정미의 이 입장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이 난리가 났어요. 대구시당 측에서 참으로 죄송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유구무원이다 이랬습니다.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했을까요? 이재명이한테? 개딸들한테? 또 이재명 선거와 관련해서 대구시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홍의락이라는 자인 모양입니다. 이 자도 국회의원을 뭐 한 번인가 한 것 같은데 이 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부끄럽고 유감이다. 그리고 허소 이름이 허소입니다. 허소 선대위원장은 이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죠. 현재 당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거 이후에 필요한 평가와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야, 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난리가 났네. 자,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분위기는 광주 전남입니다. 분위기가 안 떠요. 광주 전남이.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잠잠하다는 겁니다. 광주 뉴시스 기사인데요.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광주 시내에는 유세 차량조차 보기가 어렵다. 선거가 있긴 있냐? 유권자 반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뭐 호남은 이미 정해진 지역이라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 거 아니야? 실제로 5.18 기념식까지는 호남 했는데 그 이후에는 호남 공약 자체가 자취를 감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도 줄었다. 이게 이제 호남 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 루포 기사로 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무등일보 기사입니다. 무등일보는 광주에서 발행되는 지역 언론입니다. 무등일보가 이렇게 썼어요. 선거철마다 들렀다 사라지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완전히 집토끼 취급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저는요, 이 기사를 어제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광주, 전남, 호남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구나. 근데 내일 투표 날이면 더 가라앉을 텐데. 왜? 투표할 사람 다 거의 다 사전투표 해버린 거 아니에요. 투표할 사람이 남아있기는 하겠어요, 여기에? 그러니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대신에 이 착 가라앉아버린 광주, 전남 대신에 어디가 뜨거워질까요? 영남이 뜨거워질 겁니다. 영남이 뜨거워질 겁니다. 참 이 판에 이거 대선 날까지 이게 홍준표 논평을 해야 되나? 어떡할까요, 여러분? 홍준표 논평 해요 말아요?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나라가 더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건 윤석열보다 나라를 더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야, 이 사람 그거 뭔 개소리를 이렇게 하지? 이거야말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양비론 아닙니까? 어떻게 김문수와 이재명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얘기를 합니까? 야, 이거 참. 아니 정말 제가 홍준표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야, 네 눈에는 그래? 김문수하고 이재명이가 같은 인간으로 보이냐? 내 눈에는 한 사람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동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같은 수준으로 놓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 홍준표 이자가 갑자기 감성적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태평양 건너 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슬프게 보입니다. 태평양은 하와이하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는 바다니까 우리가 봐도 태평양 건너에 홍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평양 건너 하와이에서 궁상맞게 혼자 셀프 망명하고 있는 홍준표가 참 궁색해 보인다. 그러면서 제가 홍준표가 즐겨 얘기하던 한마디를 돌려주겠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참 이 파도 뭐 이 미담이라고 하는 파파미의 별명을 김문수가 선거 과정에서 얻었는데 제가 그래도 한 40년 형 동생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저도 김문수에 대해서는 좀 알 만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난 김문수가 태권도 명예사단인 줄 진짜 몰랐어요. 아니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판 석장을 격파를 하냐? 아니, 성판이라는 게 원래 격파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도 아니고 석장을 진짜 격파를 해버리네요. 어제 제주 동문시장을 거쳐서 부산역으로 해서 동대구역으로 해서 대전역 거쳐서 서울시청으로 왔잖아요. 그 대전역에서 있었던 퍼포먼스입니다. 진짜 연단에 올라갈 때부터 태권도복, 하얀 태권도복에 검정띠를 메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괴물 독재, 부정부패 척결 하면서 송판을 정권으로 격파를 해버렸어요. 제대로 격파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런 유머도 던집니다. 제가 태권도 명예사단입니다. 제가 운동권 출신인 거 아십니까?
합기도, 검도, 유도, 운동 많이 해서 운동권입니다. 이랬어요. 보통 운동권 그러면은 무브먼트, 민주화 운동이나 뭐 노동 운동이나 무브먼트를 의미하는데 스포츠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중의적인 유머까지 던지면서 송판격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송판격파에 이 송판에 적혀 있는 게 괴물 독재 부정부패였어요. 그 제가 좀 더 주문하고 싶은데 괴물 독재, 부정부패, 기회주의, 패배주의, 배신자 이것들까지 제대로 격파하는 그런 김문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1사 1연이었습니다.